역대 최고의 대통령이 될 수가 있다. 힘내라 윤석열. 이준석 대표를 소환 조사하기 위한 빌드업이 아니냐. 그 심사 절차에 네. 문제점이 있다면 좀 문제 제기하려는 것이 아니냐. 국민의힘은 정말 법을 준수하는 기관이구나. 아니면은 뭐 이미 다 얘기 끝났나 보네. 뭐가 됐든 한동훈 대표는 본인이 또 격앙하셨는데 술 안 마시는 윤석열이구나 진짜. 한쪽에는 경로하고 한쪽에는 격앙하고. 그 오세훈 시장이 네. 김영선, 명태균 그 두 분이 캠프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찾아온 거를 보고 네. 땡땡땡 남매 같네라고 하면서 땡땡이 명태균 씨랑 김영선 전 의원이 모욕감을 느꼈다. 아, 그분들도 저는 뭐 다른 거보다 윤석열 정부한테 하고 싶은 얘기든 네. 그냥 하던 대로 친일해라. 뭐 괜히 하던 대로 안 하려고 하던 거 괜히 하려고 하니까 뭐 합도 안 맞고 뭔가 막 손발도 안 맞고 막 그런 거 같아요. 친일 계속 잘했잖아요 지금까지. 역대 최고의 대통령이 될 수가 있다. 힘내라 윤석열. 한없이 가벼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11월 27일 수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요즘에 댓글창 보면 누구 때문에 나간다, 누구 때문에 구독 취소다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심지어 뭐 정프로 나가면 다시 와야겠다 이런 분도 계신데 제가 계속 있는데 어떻게 전화가면 들어온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여러분? 근데 저희가 좀 반성은 해야 됩니다. 정말 한 분 한 분 모두의 마음에 들도록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더 재밌게 그리고 더 들을 만한 내용으로 오늘부터 한번 잘 채워보도록 내일부터 하겠습니다. 하세요. 오늘까지만 좀 쉬고. 네, 오늘부터 그냥 가볍고 그냥 대강. 네. 근데 진짜 이거 뭐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정우성 씨 보면서 저는 반성 많이 했습니다. 그래요. 네? 정우성 씨는 얼마나 사실 뭐 조건이 좋아요. 뭐 잘생긴 배우에 정말 팬도 많고 할 텐데도 그 와중에도 DM도 이렇게 보내면서 정말 열심히 또 해나가고 계시잖아요. 그 정도의 진정성과 노력을 우리는 했는가? 그런 노력 하기 전에 네. 좀 머리 좀 감으세요. 머리 안 감았죠 지금. 뒤에 아니, 떡 졌어 지금. 어제 까먹거든요. 어제 감았어요 어제. 아니 매일 아침에 감아야죠. 어떻게 어제 감아요? 아니 환경 생각 안 합니까? 네. 그러니까 어제 감지 말고 오늘 아침에 감아야죠. 뒤에 떡 졌잖아요. 지구 생각을 이렇게 안 하실 수 있나? DM 보낼 생각하지 말고 샴푸로 머리 감을 생각을 하셔라.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함께 하실 분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참 말 많으신 우리 장성철 소장님 어서 오시고요. 안녕하세요, 장성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준일 평론가님. 네 안녕하세요 김준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최윤경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에 진짜 최윤경 기자님 팬들이 제 주변에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엄청나요. 네. 네. 뭐 예전에는 뭐 웃음소리가 좋았다. 깔깔거리는 아줌마 같이. 네, 그거 참 하고. 좋아하는 분들 많은데 요즘엔 미모에 또 우리 푹 빠졌더라고요. 그런가요? 네,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속보 하나 좀 들어온 것부터 해결하고 넘어갈까요? 네, 검찰이 오늘 오전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에 돌입했습니다. 이게 처음 소식이 나왔을 때만 해도 우리는 당원 게시판 이슈로 검찰이 혹은 경찰이 누가 압수수색하는 거야 이랬는데 알고 보니 이제 창원지검에서 명태균 관련 의혹으로 이제 압수수색에 나선 건데요. 정확하게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는지는 장 소장님이 얘기해 주시겠습니다. 그것도 제가요? 파악이 좀 되셨군요. 아니요, 저는 그냥 압수수색을 네. 예, 누가 이게 지금 뭘 가지고? 사실은 네. 이제 얼마 전에 창원지검에서 당에 요청을 했어요. 네.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공천 자료를 제출해달라. 그것이라고 하면 명태균 관련. 명태균 씨가 자꾸 얘기했잖아요. 네. 뭐 내가 김영선 공천 줬네, 김진태, 박완수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네. 그것 관련해서 공천을 좀 들여다봐야 되겠다. 음흠. 이미 제출해달라. 그렇게 당에 요청했더니 당에서는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영장 가져와라. 이렇게 답변을 했대요. 네. 그래서 오늘 아침 9시 반부터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알려졌습니다. 그럼 이제 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영선 관련된 네. 공천 서류. 그러니까 이랬다라는 거죠. 당시에 보면 창원 경남 지역에서 활동을 안 했는데 왜 갑자기 김영선 씨가 네. 거기서 공천을 받게 됐느냐. 그 공천 뭐 처음에 제출한 서류부터 시작해서 심사 자료 네.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보겠다라는 것 같고요. 음. 박완수 경남도지사 그리고 김진태 강원도지사
이 분들과 관련해서도 네. 어떠한 공천 심사가 있었는지를 좀 처음부터 좀 살펴보겠다. 그 서류 다 내놔라. 그랬는데 당에서는 공천 서류 같은 경우엔 제출한 후보자들이 제출한 서류 같은 경우에 네. 우리는 이제 공천 끝나면 다 폐기한다. 아.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없고 기조국에 심사팀이 있거든요. 네. 그 심사팀의 심사 자료는 있을 수 있다. 음. 그래서 그걸 갖고 지금 검찰하고 티격태격 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범수 사무총장이 네. 아이 뭐 검찰에서 공식적인 네. 영장을 갖고 와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당연히 협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래서 내주고 이렇게 계시다. 순순하게 네. 압수수색에 지금 응하고 있다. 아.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명태균 씨 관련이면 아까 뭐 댓글도 좀 있던데 그 휴대폰 그 용산에 있는 것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면 거기 이제 워낙 많이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네. 어쨌든 공천 문제에만 국한해서 아. 지금은 살펴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제 공천 문제 관련해서 거기 얘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아니 근데 이제 당의 심사 서류 자료가 기본적인 자료니까 그걸 확보해 가지고 일단 그거부터 본다. 심사 과정 중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살펴볼 것 같고 네. 이거는 이준석 대표를 소환 조사하기 위한 빌드업이 아니냐. 이준석? 네. 아 당시 당 대표. 왜냐면은 결국에는 공천장 도장은 꽝 하고 당 대표가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 그 심사 절차에 네. 문제점이 있다면 아니 당 대표가 지금 도장 찍었는데 이 심사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왜 공천해 줬어? 왜 도장 찍어줬어? 이런 식으로 좀 문제 제기하려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결국은 듭니다. 국민의힘 들렀다가 이준석 의원한테 가는 것 같다. 네. 네. 그리고 지금 언론 보도 나온 거 보면은 허탕쳤다고 합니다. 네. 예, 왜냐하면은 해당 업무를 담당한 기획조정국이 국회의원회관에 있어서 당사에 자료가 없대요. 아. 그래서 의원회관으로 지금 가야 된다. 뭐 이런 언론 보도가 나와서 좀 더 확인해봐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음, 의원회관 쪽으로 다시 영장 받아야 돼요? 아니면 이거 갖고 있는 다시 영장으로 받아야죠. 다시 받아야 돼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기조국을 상대로 딱 영장이 나왔기 때문에 네. 그냥 아까 한 10시쯤에 네. 그 당사에 갔다가 국회 회관으로 여기 기조국 없네? 갔대요? 당사에는 없네? 그래가지고 10시쯤에 갔대요? 회관으로 갔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서범수 총장이 여기저기 왔다 갔다 당사에도 갔다가 거기 기조국 회관에도 갔다가 지금 분주하게 왔다 네. 갔다 하는 모양입니다. 뭐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민주당 돈봉투 사건이 있을 때 당사도 하고 그때 국회의원 의원실 압수수색한다고 했을 때도 그때도 굉장히 논란이 있어가지고 국회 뭐 의원들이 맞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뭐 잘 될지 안 될지 봐야 될 것 같고 저는 이걸 보면서 이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는 국민의힘은 정말 법을 준수하는 기관이구나. 압수수색을 한다고 하니까 아주 네. 순수하게. 그러니까 민주당은 압수수색한다고 하니까 막 난리 났잖아요. 민주주의에 대한 침탈이다, 뭐 우리 야당 죽이기다 그런데 어쩜 이렇게 국민의힘은 뭐 검사들이 많아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정말 법을 잘 준수하는 집단이구나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미 다 얘기 끝났나 보네. 아, 그 얘기 하고 어, 싶으셨구나. 아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네. 그냥 이렇게 순수하게 내준다? 정말 좀 특이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압수수색을 진작했어야죠, 솔직히. 그렇죠. 순서대로 따지자면 압색이 먼저 들어가고 소환을 하죠. 다른 수사하고 보십시오. 그러면 일단 치는 거예요. 일단 검찰이 하는 방식은 일단은 그러니까 초기에 나오면은 몇 명 조사하고 한 다음에 이 자료들이 다 여기 있습니다라고 해서 쳐가지고 다 자료 다 가져오고 그걸로 이제 본 수사하고 네. 별건 수사할 거는 챙겨놨다가 나중에 별건 수사 또 캐비넷 꺼내가지고 또 하고 이게 이제 검찰이 하던 방식이에요. 네. 지금 이거 터진 지 9월 6일 날 돼가지고 지금 2달이 넘어갔습니다. 지금 2달이 다 돼가요 지금. 네, 근데 네, 아직까지 압수수색 안 했다? 그러니까 기사에서 계속 언제 압수수색하냐, 압수수색을 왜 안 하냐 이런 거 맨날 나왔거든요 최근에. 그러니까 이제 검찰도 글쎄 의지가 뭐 없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어쨌든 당이 충분히 때밀리고? 준비할 시간을 준 거 아닌가? 네, 당도 뭐 충분히 이 얘기 나온 지가 언젠데 이미 네. 다 뭐 할 그 자료 준비할 거 뭐 폐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네. 제가 모르겠으나 뭐 삭제해야 될 거 뭐 이런 거 다 준비를 해놨겠죠. 네. 그 폐기 같은 거는 규정에 맞게 하는 거고요. 당사 기조국에 가면은 정말 대단히 큰 파일 캐비넷 같은 게 있어요. 그 종이로 된 파일들. 네. 네. 그걸로도 다 이렇게 배치를 해놔가지고 체계적으로 분류해놨기 때문에 어. 압수수색하기는 상당히 용이하다. 그렇게 거기서 만약에 꼭 필요한 친구들이 이제 다 정리가 돼
있다면, 정리 잘 돼 있죠. 아주. 아니, 그러니까 정리가 돼 있다는 게 이제 다 폐기나 뭐 이렇게 돼 있다면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건 이제 원래 이제 후보자리 내는 서류는 네. 다 폐기를 해요. 네. 근데 심사 자료는 폐기할 수가 없는 아, 것이죠. 그래요? 그 그렇죠. 점수를 어떻게 줬는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연의 뭐 여론조사 내용 그리고 면접 점수 이런 것들은 폐기할 수가 없는 거고 서범수 총장이 기자들이 아니 압수수색 영장 가져왔지만 당에서 문 안 열어주면은 이거 압수수색 집행 못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큰일 날라고 공무집행 방해되잖아. 아하. 안 돼. 우린 민노총이 아니야. 아, 법과 원칙에 의해서 영장이 나왔는데 우리 협조해야지. 이렇게 국민의힘은 협조한다. 얘기했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 조사에 매우 성실하게 협조 중이다. 법과 제도를 지키는 국민의힘. 네. 이건 박수 받아야 한다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압수수색 해주세요. 아니 재밌어가지고. 아니 왜냐면 민주당은 진짜 압수수색 한다 그러면 바로 문자가 쫙 돌아요. 당사 앞으로 모두 집결이거든요. 모든 의원과 보좌진이 집결해서 끝날 때까지 그냥 몸으로 대치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네. 그리고 나중에 달라고 하면 버티고 버티다가 이제 밀리는 모양새를 취하거나 아니면 이미 제출을 하겠다라고 이제 협상을 하거나 이러는데 저는 이 압수수색 모양새가 굉장히 신박하게 느껴지긴 그러니까 하거든요. 민주당 계열은 운동권이 많잖아요. 네. 옛날부터 운동권들 이제 뭐 여기저기 압수수색하면 원래 그렇게 다 했어요. 그러니까 막고 아, 뭐 늘상계. 대치하고 네. 이게 이제 전통이 남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검찰을 못 믿고 네. 국힘은 특검을 못 믿는다. 이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네. 자, 압수수색 먼저 속보 떠서 먼저 좀 전해 드렸고요. 자,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뭐 예상대로 지금 네. 이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번까지 포함하면 25번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민주화 벌써 이후에 25번이에요? 네 역대 최다 거부권 행사로 지금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매번 할 때마다 이제 기록 경신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 제2 요구안을 통과시키면서 야당이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특검 법안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재밌는 포인트는 네. 이제 그 민주당에서는 이거 뻔뻔하고 가증스럽다라고 하면서 용산 대통령실 앞에 가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번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라고 했는데 원래 28일에 재의결을 할 걸로 보였는데 그거를 12월 10일로 네. 연기를 했습니다. 연기한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탈표를 좀 기대를 해보겠다라는 국민의힘에서 나올 취지인 거. 이탈표가 조금 더 시간 지나면 나올 것 같다. 네,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그 얘기까지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본회의장에 들어갔는데 표결은 하지 않고 투표함에다 그냥 빈 용지를 집어넣는 무기표 기권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라는 얘기가 무슨 나오고 전략인 있어요. 거예요, 이거는? 그 투표를 하러 자리는 갔고 네. 자리에는 갔는데 쓰진 않고 그냥 빈 종이만 넣는다고요? 네, 종이를 받은 다음에 네. 기표소에 들어가면 찬성을 쓸지 반대를 쓸지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이탈을 할지 안 할지. 아예 안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 그럼 또 안 되나? 아예 안 넣으면 네. 재석 의원이 확 그렇지. 줄어들잖아요. 그냥 통과돼요. 표는 넣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300명 정도를 채워줘야 민주당이 200표 이상을 이제 해서 통과를 시키기 어려울 텐데 네. 만약에 쫙 빠져버리면 그냥 200명 모여가지고 아. 3분의 2 충분히 넘길 수 있으니까 네. 우리가 가서 자리는 지킨다. 그리고 오. 투표하면서 표는 받는다. 근데 안에 들어가면 니네가 찬성할지 반대할지 모르니 그냥 명패랑 표 받아가지고 그대로 투표를 빈 종이를 해서 기권을 만든다. 뭐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그 있는 최 기자님이 그거 알려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제가요. 하라고? 그렇게 머리가 좋지 않습니다. 우와. 나 이거는 나도 참 처음 보는 초식인데 이거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탈표가 나올지도 모른다는 위기감 같은 게 국민의힘 내에 있다는 당연하죠. 거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지금 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를 예. 이번 기회에 털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친한 친윤이 당원 게시판 문제 갖고 세게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탈표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충영 원내대표가 네. 생각했을 수도 있다. 네. 근데 어떻게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아주 창의적입니까? 창의적. 저 처음 들어봐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방법은 괜찮긴 해요. 들어보시니까. 아주 획기적이네요. 획기적이야. 그렇죠. 머리가 탁 트이는 방법 그러니까 아니에요? 맞네 이러면 되겠네. 네. 아, 역시 국힘은 준법 정신이 특출하네요. 아, 또 준법 정신이에요. 예, 법을 어기지 않는 데서 법꾸라지처럼 빠져나가려고 하는 잔머리들이 굉장하잖아요. 여기 이제 검사들도 많고 이제 법조인들 많으니까 네. 이게 이런 머리를 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법조문 문구 하나하나 지금 이게 뜯어 고쳐가 그러니까 이게 들여 해부해 가지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이걸 취지는 제2 요구할 때 무기명 투표하라는 거는 개개인의 양심에 맡기라는 거잖아요. 그거를 다 무력화하는 잔머리들이 대단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러니까 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승만 정부 때 역대 최대였어요. 네. 근데 해방 전국 막 그때라서 그래서 네. 이승만이 45번을 했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2년 반 됐는데 25번이잖아요. 네. 이 추세라면은 이승만을 넘을 수 있다. 아, 충분히 가능하다. 역대 최고의 대통령이 될 수가 있다. 힘내라 윤석열 이렇게 한번 외쳐보도록 하고요. 예. 다만 이승만은 12년간 45번이거든요. 예. 2년 반 동안 25번이면요 불멸의 이순신 다음에 불멸의 윤석열이다. 예, 그 정도 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이게 대통령이 거부권이라는 걸 남용하고 있는지, 특히 가족과 관련해서 이렇게 한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가족 수사나 이런 거와 관련해서. 예. 그러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심각하게 아. 이것도 법을 자기 거부권은 뭐 헌법에 있는 권한이니까 준법 정신에 투철해가지고 지금 다 거부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네. 대단한 국힘 대통령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보수파 패널과 전직 국민의힘 계열의 당직자 출신 당원으로서 김준일 대표에게 네. 공식적으로 사과를 요구하겠습니다. 아, 사과 요구합니까? 사과요? 아까 그 사과해요. 제 요구하는 데 있어서 국민의힘에서 여러 가지 행위를 생각했다고 최 기자님 말씀하셨는데 그걸 네. 잔머리를 쓴다는 표현을 쓰셨어요. 네. 그거는 잔머리가 아니라 고도의 전략적인 아. 정무적인 판단이다. 이렇게 용어를 좀 고쳐주시기 본머리 바랍니다. 썼다. 네. 네네. 고도의 잔머리였다. 이렇게 뭐 하고 있습니다. 아, 사과한 거예요? 예, 아니 근데 그럼요. 그냥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냥 두면 정말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8개 이상.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 거예요. 아. 왜냐하면은 그래요? 심상치가 않아요. 그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한동훈 대표는 이 민주당 특검법안 이거 아니다. 우린 반대한다.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네. 당원 게시판 관련해 가지고 대단히 화가 많이 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주위의 지인과 측근들에게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 이거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어. 이런 뉘앙스로 네.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분위기가 많이 바뀐 거잖아요. 어.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거를 추경 원내대표가 딱 캐치를 했으니까 이런 방법도 지금 생각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격앙되어 있어요. 그런가요? 한동훈 대표가. 아, 그 그래요? 격앙된 내용 한번 그럼 듣고 올까요? 격앙됐네요. 네, 네. 네. 이 당원 게시판 의혹을 두고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김민전 최고위원이랑 한동훈 대표가 공개 충돌을 했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어제 그 모습은 봤습니다. 보여드렸죠? 아주 난감했죠 보고 있는 게. 근데 이제 그 한동훈 대표의 태도가 약간 바뀌었죠 정말로. 그 전에는 계속 침묵하거나 뭐 가름하거나 뛰거나 이제 이런 정도를 했었는데. 이거는 뭐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비판글을 쓰는 게 뭐가 문제냐? 너네 지금 명태균 관련 의혹 이슈를 덮으려고 의혹을 제기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입장으로 바뀌었잖아요. 명태균 너무 커지니까 지금 그 눈 돌리려고 나한테 지금 집중하는 거냐? 지금 저 공격하는 분들, 저 끌어내리려고 하는 분들 전부 명태균 리스트나 뭐 이런데 다 연루돼 있는 분들 아니에요? 이런 네. 취지거든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네. 익명 당원 게시판 당이 익명으로 글을 쓰라고 열어준 공간이고요. 당연히 거기서는 대통령이든 당대표든 강도 높게 비판할 수 있는 겁니다. 최근에 문제를 제기하려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대개 명태균 리스트에 관련돼 있거나 김대남 건에 나왔던 사람이거나 자기들 이슈를 덮으려는 의도도 보이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당대표를 흔들고 공격하려는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를 제가 분명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게시판 관련해서 뭐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은 당 대표 흔들어서 공격하려는 이런 사람들이다. 라고 이제 공격을 또 역공을 네. 펼치고 있는 그러면서 거네요. 동시에 이제 여론조사 경선 개선 TF 이걸 만들겠다. 여론조사 경선 개선 TF는 뭐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명태균 의혹이 대부분 여론조사랑 얽혀가지고 지금 문제가 됐던 예, 거잖아요. 여론조사 개선하겠다라고 하면서 맞불을 놓은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당원 게시판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한동훈 대표가 격앙되어 있는 게 그냥 윤핵관들이 몇 명이 삿대질하는 거는 참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플레이어로 참전하고 있는 거 아니냐. 아. 대통령이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어떻게 같아요. 플레이어로 참전해요? 이거 예를 들면 소설이에요. 소설 네, 또 네, 갑니다. 네, 소설 합니다. 스토리 씁니다. 예. 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아 본인이. 네, 그리고 당에 있는 저 예를 들면 네. 대단히 측근 술친구 박성민 의원이에요. 아, 네. 예를 들면 그냥. 네. 야 성민아, 야 기회 잡은 것 같아. 이거 가지고 좀 의원들한테 좀 이렇게 좀 규합도 좀 하고 네. 여러 가지 좀 공격 포인트에 대해서 좀 당신이 이렇게 좀 업무 분담 좀 시켜가지고 아. 좀 얘기 좀 하라고 해. 이거 그대로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우리가 딱 코 깰 수 있어. 아, 한동훈 이대로 보낼 수 있어. 보내기는 어렵지만 여러 네. 가지로 곤혹스럽게 만들 수가 있어. 그러니까 좀 점심 저녁 좀 기자들도 만나고 당연히 의원들도 좀 이렇게 그룹별로 좀 만나고 좀 운동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좀 사람들 좀 규합하고 목소리 좀 내게 해.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좀 추측을 하거나 의심을 하는 것 같아요. 윤핵관이 아니라 윤이었다 이렇게. 윤이었다. 그런 이제 소문과 그런 생각과 상상을 좀 한동훈 대표가 강하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네. 박성민 의원이 엄청나게 활발하게 지금 아. 당의 의원들을 그룹별로 만나고 네. 그래서 너는 이 공격, 너는 이 공격, 너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치고 들어가. 이런 걸 지금 하고 있다. 조금 양념을 더 치면은 낮에도 술, 저녁에도 술 하면서 우리는 윤석열이다. 이제 이런 식의 규합을 하고 있다라는 소문이 여의도 바닥에 원래 많이 드시기로 하다 근데 합니다. 유명하기는 하잖아요. 조금 더 네. 많이 드신다. 더 드신다. 네. 그 뭐 요게 이제 언론 보도로 이미 다 난 건데. 그 났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정진석 비서실장이 최근에 네. 40명 정도 국민의힘 의원하고 한 이틀 전에 네. 회식까지 회동을 가졌고 홍철호 정무수석도 어제였나 30명 정도 만났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저도 이 얘기 들었어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가장 많이 열심히 최근에 보폭을 넓히는 분이 박성민, 울산의 박성민 의원이라는 겁니다. 뭐 그분이 왜 바쁘신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분들이 지금 많이 움직이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원래는 별로 이런 문제에 잘 관여를 안 했던 김은혜 전 홍보수석, 네. 김은혜 의원도 갑자기 지역 현안이 아닌 것에 대해서 현안에서 갑자기 참전을 하고 강승규 전 시민사회수석 강승규 의원도 참전하고 그러니까 모든 사고에는 전조 증상이 있어요. 네. 대형 참사 뭐 하인리의 법칙 있잖아요. 네. 대형 참사가 나기 전에 원래 한 29번의 경미한 부상과 300번의 무상의 사고가 이제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전조 증상으로 결국은 당 대표 찍어내리기 이거고 이 당이 제가 예전에 진짜 제가 생각해도 제가 잘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선동원 민주 공작은 국힘. 야, 네. 국힘이 공작하는 진짜 끝장나게 하잖아요. 기깔나게 하거든요. 여기가 지금 몇 개의 공작이 지금 한꺼번에 돌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당 대표 찍어내려고 하는 거는 네. 제가 보기엔 거의 이건 심증 정도가 아니라 거의 확증 정도 되는 것 같다. 그러면 혹시 지금 당원 게시판에 이제 문제가 불거졌잖아요. 문제가 불거진 거 자체도 공작에 포함이에요? 아니면 불거진 이후에 요건 되는 장사다 이렇게 해서 공작이 들어갔다고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그 쓴 거는 저는 한동훈 가족이 썼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거 자체를 뭐 만들어낼 수는 없으니까. 근데 뭐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동훈의 배우자 이름은 이미 다 알죠. 네. 진은정. 네. 한동훈 장인도 알아요. 네. 네. 진영구 유명한 사람이니까. 한동훈 어머니 이름은 아신 분이 있어요? 저는 몰라요. 잘 한동훈 모르죠. 장모 이름도 알 수가 있나요?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 어떻게 장모하고 일반인 어머니하고를 다 이렇게 밝혀내 가지고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이게 누가 정보를 주지 않으면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단계에서 줬는지 모르겠으나 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잖아요. 그게 네. 그러니까 이상한 게 있으니까 누군가 찾아봤고 그거를 뭐 그래서 강기훈이 했네 안 했네 이제는 논란이 있다가 최근에 이제 음주운전 그걸로 이제 사퇴를 했는데 진짜 그런 식으로 지금 움직이지 않았을까? 이건 합리적 추론이에요. 근데 뭐가 됐든 한동훈 대표는 본인이 또 격앙하셨는데 술 안 마시는 윤석열이구나 진짜. 한쪽에선 경로하고 한쪽에는 격앙하고 무조건 부인하고 법꾸라지처럼 또 빠져나가려고 하고. 그러니까 뭐 한동훈 대표도 잘한 건 없다라고 봅니다. 지금도 네. 문제고 그냥 정면 돌파를 하면 되는데 이거 어떻게 정면 돌파해요? 아니 사실대로 밝히면 되죠. 이거 뭐 가족들이 쓴 거 맞다? 모르겠어. 저는 모르겠지만 제가 네. 보기엔 진은정 씨가 쓴 거 맞는 것 같고요. 진은정 왜 이렇게 씨가 확신을 썼다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예? 거기 지금 네. 거의 장해찬과 똑같은 입장이에요. 지금 둘이 공통점이 하나 더 있는 게 뭐냐면 네.
지금 한동안 고소 고발을 안 당했거든. 네. 그 지금 고소 고발 근질근질한가요? 당하고 싶어가지고 근질근질한 거야. 제가 아니 근데 봤을 때는 이건으로는 절대 고소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할것 보니까. 같아요. 해요? 지금 뭐 할 거야. 한동훈 대표가 한동훈 대표. 고소를 해서 아. 끝까지 진실을 밝혀본다. 아니면 그냥 모욕으로 고소한다. 가만 안 두겠어, 창희차. 오늘 그 주진우 의원이 SBS 라디오인가 네. 나와가지고 뭐 그런 식의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보니까. 네. 네, 그래서 할 이번 수도 주에 있을 것 할 같아요. 저는 네, 최초 유포 장해찬하고 유튜버 저하고 김준일도 같이 이번 기회에 같은 동네 살아서 같은 경찰이 수사를 하시더라고요. 서부서 단골 손님으로 계속 아, 사건을 관할 지역이 물어다주는. 같아요? 하나의 지역이 네. 같아가지고 제가 예전에 국민의힘이 고발해가지고 했을 때 장해찬 건도 그 네. 선거법 위반도 그분이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아, 그 한동훈 대표가 김준일 대표님의 발언에 대해서 네. 상당히 불쾌하고 있대요. 어떤 발언이냐면 술 안 마시는 윤석열이다. 이거 명예훼손이다. 이거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다. 사실적시. 네, 그래서 기분 나쁘다. 이번에 같이 장해찬과 같이 고소 고발을 하겠다라는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 신지호 전략계 부총장 예, 아직 예. 하고 있나요? 이분이 오늘 인터뷰에서 친한계죠. 네. 네. 근데 이제 김건희 여사의 고모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고모가 한동훈 대표 가족에게 벼락 맞을 집안이라고 저주를 했다. 고모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제 최근에 당 소속 의원들이랑 뭐 통하고 얘기를 쭉 들어보니 이 김건희 여사의 고모라는 분이 그 자기 유튜브였는지 아무튼 그 얘기를 어디 유튜브에 나가가지고 한동훈 대표 가족을 저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약간 난장판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가족이 끌어들여. 네. 그러니까 집으로 이렇게 사람 모양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바늘로 찔러는 건가? 집으로. 그 인형 그 저주하는 인형. 근데 그 어떤 유튜브 보니까 이제 그 김건희 여사 이제 고모를 찾아가는 그런 유튜브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 어떤 유튜브 채널의 고모도 컨텐츠가. 그래서 그런 거- 고모를 별일- 왜 찾아가는 거예요? 고모는 목사님이라고 하는 것 같던데. 그게 이제 그게 네. 약간 종교와 관련된 뭐 유튜브 채널이었는데 아. 거기서 김건희 고모를 찾아가는 뭐 이게 있더라고요. 거의 그래서 아마 거기서 아마 얘기를 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던데. 조선시대 말기 같은데 외척 상당히 세력이 영적이네. 그냥 뭐 네. 등장해가지고 굉장히 영적으로도 하여튼 그러네요. 많이 좀 열려 있는 분이신 것 아.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여튼 김건희 씨 고모의 이야기까지 지금 신조 의원이 끌어들였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재밌는 게 또 하나가 김건희 고모가 윤석열 검찰총장 때 대검 응원한 내가 주도했다. 네. 아, 이런 진짜요? 식으로 국민일보 기사가 나왔어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진은정 변호사가 예전에 한동훈 쪽 그거 뭐 응원하는 거 그 네. 맘카페에서 주도했다라고 하다가 진은정인 게 밝혀질 것 같으니까 뭐 탈퇴했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데칼코마니처럼 이런 게 폭로가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그때도 윤석열 총장 그 응원 화환이 자발적이었다 이런 네. 식으로 그때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것도 공작이었다. 아. 저것도 공작이야. 역시 공작의 국힘은 정말 대단하다. 응원하는 화환을 보낸 것도 네. 이렇게 뭐 삐뚤어지게 보십니까? 그러면 응원, 아니, 야, 응원, 화이팅. 그러니까 저는 뭐 그거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네. 그런 식으로 하는데 진은정에 대해서 그거 걸고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친윤들이나 장해찬이나 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대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 니들도 그러니까 다 공작하다가 다 망하겠구나 진짜 정말 이 정당은. 창피하고 부끄럽네요. 네네. 자, 하여튼 뭐 여러 이름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고요. 네. 민주당 한번 가볼까요? 민주당이 네. 도이치모터스 사건 있잖아요. 그 불기소한 검사 3명을 탄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달 2일 검사 탄핵안을 보고하고 4일에 이걸 표결에 붙이겠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탄핵 사유는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불기소 처분은 직무유기다. 그리고 공무원 중립 및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그런 사안이다. 그러니까 탄핵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검사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네. 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 국회 검사 탄핵 권한이 있더라도 사적 목적이 담겼다면 이것은 남용이다. 헌재에서 기각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탄핵을 강행하는 것은 공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키려는 것이라고 반발을 했고 그 앞서서 중앙지검 1, 2, 3차장이 전부 다 검찰 내부망 2%에다 글을 올려가지고 반발을 했습니다. 근데 전에 탄핵을 했었을 때 검사 탄핵이 잘 안 되긴 했죠. 네, 기각되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이게 받아들여지기가 썩 쉽지는 않은 것 같기는 하던데. 헌재의 구성을 봤을 때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일단 네. 그건 넘어가봐야 아는 일이니까요. 네네.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일단 탄핵이 되면 먼저 직무는 정지가 되는 거죠? 네.
그럼 이제 그게 재판 날 때까지는 정지되고 재판에서 뭐 결정이 되면 그렇죠. 뭐 탄핵이 되거나 혹은 이제 다시 네. 이제 업무에 복귀하거나. 네. 근데 저는 네. 검사들이 뭐 입장을 밝힌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좀 검사들이 자신의 의견을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 기소 여부 결정은 수사권 소추권이 속한 행정권의 고유의 영역이다. 그러니까 자기네들 권한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권한이 잘못 행사됐다라고 판단할 때 국회에서 입법권을 가진 당으로서는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탄핵이라는 헌법과 법률에 의한 절차예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비판하는 것이 맞느냐? 상권 분립, 법치주의 원리 위배된다라고 검사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을 위반한 게 먼저 검사들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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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검찰의 모습이 권력자들과 관련해서는 기소를 안 하고 무혐의 주고 보호하고 수사 안 하고 조사 안 하고 네. 그러한 이미지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헌법을 논할 자격이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검찰이 모든 걸 다 결정할 수 있다는 게 좀 문제라는 그런 의견들이 뭐 역시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의견이 많이 나오니까 다음번 헌법 개정할 때는 네. 검찰에게 부여된 기소 독점주의 그걸 좀 이런 바꿔야 것도 된다. 좀 한번 손을 봐야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일단 뭐 탄핵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탄핵이 통과되더라도 네. 이제 결정 헌재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왜냐하면은 조작을 한 검사도 기각했어요. 옛날에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네. 그거를 조작을 한 게 이미 다 형까지 나왔는 징계까지 받은 사람 검사도 할 정도로 저는 이거는 거의 저는 법적 카르텔이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뭐 얼마나 현재에서도 고민이 있었겠지만은 직업 안정성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근데 조작을 한 것도 이거면은 웬만한 거는 안 된다고 보는 게 맞죠. 예, 그게 조작한 것도 탄핵 안 될 정도면. 네, 조작을 했는데 탄핵이 안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탄핵이 안 될 텐데. 네. 그러니까 뭐 민주당 욕할 수도 있어요. 저는 비판할 수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검사들 진짜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진짜. 이프로스에 네. 지들 탄핵한다고 하면은 갑자기 뭐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네. 뭐 규탄한다 이러다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라든지 명품백 불기소라든지 뭐 기타 등등 이런 거 했을 때 한 명이라도 나와가지고 글 쓴 적 있나요? 그때는 아무 말도 못 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찍소리도 못하다가 지금 와가지고 갑자기 이게 에? 정치 검찰이에요. 진짜 정치 검찰.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은 검찰은 네. 손을 봐야 돼요. 이 조직은 진짜 어떤 식으로든 손을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진짜. 예. 검찰에 한번 우리 김준일 평론가 손은 볼 것 같긴 해요. 그런 언제 그런 아, 생각이 그러게 검찰이 먼저 들긴 손볼 해요. 것 같다는 예. 생각이. 누가 먼저 손보냐가 네. 문제인데. 그때 검찰에서 인지수사 해가지고 기소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검찰 조사 받아보신 적 있어요? 저는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저는 경찰 단계에서 다 무혐의 아. 경찰 조사는 4번인가 받았어요. 네, 네, 고소가 네, 계속 네, 뭐 여기저기서 네. 뭐 들어와서 근데 근데 다 이제 무혐의. 아직 조사 안 받아봐서 이렇게 그런 거죠. 난 진짜 많이 받아봤거든요. 아 정프로님은 안 받아보셨죠? 저 검찰 조사는 제가 직접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아 장 소장님은 받아보셨어요? 저는 10번 넘게 받아봤죠. 검찰 조사를? 검찰을요? 네. 옛날 왜? 그때 어목한 시절에 아. 중수부에도 끌려가서 7번 끌려가지고 조사받고. 잘못을 많이 7.8 기예요. 했네. 착하게 살아줘. 그러니까. 뭐 그렇게 못된 짓을 많이 정치 하는 보복 거야. 탄압 야당 인사 죽이기에 하나 일환이 아니었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작에 가담했던 건 아닌가. 자 그리고 와 오세훈 시장이 지금 뉴스의 핵으로 네.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아, 막 그저께는 눈물을 흘리시고 어제는 화를 내시고 오세훈 시장에 지금 네, 눈물을 막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불쌍불쌍? 진수식에서 서울 버스 감동의 눈물이죠. 네, 그건. 너무 너무 감동해서 이제 울컥하셨던 한강 버스. 네 한강 버스 한강에 이제 진수식에서. 버스가 다닐 것 네 같습니다. 얼마나 수상 버스. 감동적입니까? 수상 버스. 네 한강에 네. 버스가 다니는데. 아이고. 그래서 감동의 눈물 흘렸는데 이번엔 예. 이제 경로를 했다고요. 화를 냈습니다. 이 선거 과정에서 계속 명태균 씨에게 도움을 받았다라는 의혹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아주 적극적으로 세게 반박에 나섰습니다. 네. 명 씨가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자기랑 연을 세게 끊고 악담을 하고 다녔다라는 취지인데요. 일단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로 시작되는 논쟁이 나중에 거의 그 뭐 좀 움직이기 어려운 그 욕설에 가까운 이런 그 갈등으로 한마디로 말해서 싸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어질 때는 거의 얼굴을 붉히고 다시는 그 볼 수가 없는 만날 상황이 아닌 상태로 헤어졌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저는 나중에 보고만 받았죠. 이렇게 보고받고 저는 그 이후로 한 번도 명태균 씨를 신경 쓴 적이 없습니다. 우리 캠프에서 필요 없다고 하는데 이걸 왜 비용이 들어갔을 텐데 이걸 왜 했겠나 하는 걸 오히려 의문을 가질 정도로 저로서는 정말 지금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태균 씨랑은 아주 안 좋게 우린 끝났다는 거죠. 거의 네. 뭐 싸움하듯이 싸움 난 것처럼 해서 이제 끝나서 그 뒤로는 뭐 연락할 일도 없고 네. 여론조사는 뭐 필요 없는데 왜 우리가 그 돈 들여서 뭘 하느냐. 전혀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아마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네. 끊었어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서울시에 아는 분들이 많아서 2중 네. 3중으로 좀 체크를 해봤는데 공식적인 오세훈 캠프에 있던 분들하고 명태균 씨는 사이가 상당히 안 좋았고 네. 공식 캠프에서는 여론조사 내용을 의뢰한 적도 없고 받아본 적도 없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 명태균 씨가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제일 양아치예요라고 김소연 변호사를 통해서 밝혔잖아요. 네. 그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아. 그 오세훈 시장이 네. 김영선, 명태균 그 두 분이 음. 캠프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찾아온 거를 보고 네. 땡땡땡 남매 같네라고 하면서 땡땡땡 굉장히 남매? 상당히 모욕적인 언사를 땡땡땡이요? 썼대요. 네, 땡땡땡 남매. 남매? 네, 우리가 많이 쓰는 은방울 표현인가요? 남매? 흔한 남매. 좀 생각을 해보고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것도 초성만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지읒. 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명태균 씨랑 김영선 전 의원이 상당히 모욕감을 느꼈다라고 하고 거기에 오세훈 캠프의 가장 핵심적인 분이 강철원 전 정무부지사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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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이 이제 명태균 씨한테 여론조사 내용을 이렇게 보고를 받아보니까 음. 딱 보면 우리 알거든요. 이게 뭐 어떤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네네네. 이게 뭐 조작이 됐는지 아니면은 좀 허술한지 이런 거 다 아는데 상당히 이제 그 강철원 선배도 제 잘 아는 선배인데 네. 상당히 이제 경험도 많고 아. 전략적인 분이거든요. 딱 네. 보니까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못 믿겠어. 그래가지고 명태균 씨에 대해서 당신은 이제 여기 나오지 말라고 얼씬하지 말라고 우리 이런 거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명태균 씨가 거기서 거의 멱살 잡을 듯이 하면서 막 티격태격 싸워가지고 큰일 그래요? 날 뻔까지 했다. 그렇게 사이가 안 좋은데 네. 공식 캠프에서 과연 명태균 씨한테 의뢰를 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다 부인하더라고요. 지금 그 남매 맞추려고 지금 난립니다 지금. 우리. 여기 지금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중국 동포 남매냐는 취지로 나오는데 맞아요? 지금 여기 동접자 댓글에 몇 분이에요? 18,000명. 2만 분 되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장사 잘해요. 근데 댓글 이만. 중에 네. 정답이 있네. 야 있어? 대단하다 네. 진짜. 아, 그래요? 와. 아. 그래가지고 정말 모욕감 느끼고 기분 나빠했다는 그치, 거예요. 모욕감 아니 근데 그렇게 느꼈군요.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후원자와 명은 그래도 사이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막 티격태격 하니까 그래도 한나라당 대표까지 한 김영선 의원이 소개시켜준 사람인데 저렇게 모욕감 줘서 내보내면은 저 사람이 또 어디 가서 뭔 해코지를 할지 모르니까 후원회장 같은 분들이 아이고 그냥 좀 달래려고 여러 가지 좀 토닥토닥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서울시 관계자들도 그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얘기를 해달래요, 제발. 강혜경 씨나 명태균 씨나 네. 서울시 캠프에 있는 누구에게 여론조사를 줬는지 아. 그거를 좀 제발 밝혀달라. 아. 우리는 아무리 찾고 뒤져봐도 없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연관성이 좀 있는 것 같은 그런 약간 느낌이 드는 정황이 뭐냐면 서울시 유관기관에 그 후원자가 운영했던 뭐 네. 공생학교인가요? 네, 네, 네. 거기 사람들이 다수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오세훈 시장을 후원하는 네. 그런 조직 이거는 뭐 맞잖아요. 네. 그 김모 씨라는 회장이라는 분이 음. 오래된 오세훈 시장의 이제 후원자다. 그렇게 이제 언론 보도도 많이 났잖아요. 네. 거기 있는 분들 뭐 어떤 경력이나 네. 뭐 경험이 서울시 산하기관에 맞으면 뭐 네. 임명할 수도 있죠. 뭐 다른 사람도 다 주는데. 그래서 이제 그 후원자라는 사람이 나는 그냥 짝사랑이고 아무런 저 오세훈 시장한테 바라는 것도 없고 나는 뭐 받은 것도 전혀 없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 제가 봤을 그렇게 때는 얘기했는데 이게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인사로 하나만 해준 더 거잖아. 이제 말씀드리면 네.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의심하는 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 돈을 썼으면 네. 아이고 시장, 그 저 강 부시장 예전에 당신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네. 내가 좀 달래느라고 이렇게 좀 좀 썼어, 돈 돈도 많이 주고 썼어. 그랬어. 그러니까 저기 우리 애들 좀 챙겨줘. 공생학교는 좀 챙겨줘. 네. 이건 당연히 했을 것 같아. 아, 그거는. 네, 그냥 나중에라도 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처음부터 공식 캠프에서 이 여론조사를 하고 의뢰하고 그걸 가지고 선거 전략 짜고 이런 흔적은 좀 안 보여요. 그 명태균과 오세훈의 직접 관계는 아마 아닐 것 같고 후원자와 명태균의 관계 정도는 있었을 것 같다. 네, 그거는 네. 뭐 당연히 봐야죠. 아니 네. 근데 이게 계속 뭐 데칼코마니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데 윤석열 캠프에서도 음.
명태균한테 한 번도 공식적으로 의뢰한 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공식적으로는 네, 공식적으로 의뢰한 적이 없는데 어쨌든 그거를 81번 중에서 이제는 뭐 그건 PNR 것도 공표된 것도 있지만 미공표도 잔뜩 해가지고 나중에 그 대가로 공천 받아온 거잖아요. 네. 저도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얘기한 게 부분적으로 진실이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보기에도 제가 들은 바로도 딱히 이들을 존중하지도 않았고 마뜩해하지 않았다. 여기는 그러니까 윤석열 캠프에서는 김건희라는 존재가 있으니까 명태균은 신주 단지처럼 떠봤던 네. 김건희라는 존재가 있으니까 이제 원활했는데 여기에는 그러면 김건희 같은 존재가 누구였냐라고 보냐면 저는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라고 봐요.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거를 그러니까 크게 봐야 돼. 그러니까 김종인.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네. 명태균이 오세훈이 마음에 안 들어하는데도 명태균이 13번이나 이거를 하고 뭘 믿고 그러니까 처음에 명태균의 수법은 똑같아요. 일단 몇 번 해. 한두 번 해가지고 들고 해서 내가 분석도 해주고 그러면서 마음의 헌심을 사가지고 눈에 들어. 계속 이제 해주고 예. 돈을 받아내는 거잖아요. 네. 근데 13번이나 했단 말이에요. 네. 지금 나온 걸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그럼 누가 하라는 얘기 없이 이렇게 많이 할 이유가 이렇게 없지. 두세 번 하다가 나가리가 되는 게 정상이야. 만약에 네. 정말로. 그런데 이거는 김종인의 백을 믿고 왔다라는 거고 오늘 김종인 위원장이 그러니까 인터뷰 CBS에서 전화 인터뷰 했는데 네. 명태균의 주장이었는데 새벽에 김종인으로부터 전화 많이 받았다라고 하니까 김종인이 뭐 내가 언제 전화를 했어? 걔가 나한테 전화를 했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대단한 거예요. 새벽에 네. 누구 상관이나 예를 들면 나이 어르신 이렇게 그런 관계한테 새벽에 자는데 전화할 수 있습니까? 그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명태균과 김종인의 관계는 보통 관계가 아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렇죠. 그리고 여러 주장들에 따르면은 일을 많이 시켰다라는 거 아니에요. 명태균의 주장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명태균의 사람, 그러니까 김종인의 사람이라고 책사라고 봤기 때문에 네. 오세훈 캠프에도 이렇게 들이밀고 할 수도 있었던 거고 나머지 사람들도 얘를 완전히 무시를 못한 거야. 무슨 남매라고 개무시를 하려고 그 오세훈이 했다라고 하더라도 네. 나머지 사람들이 무시를 못하는 이런 상황도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어쨌든 명태균의 주장이지만은 자기가 이런 전략을 짰다라는 거 아니에요. 안철수와 단일화는 최대한 시간 끌어라. 그래서 실제 그렇게 됐잖아요. 그게 네. 안철수 그러니까 그 전략이 명태균에게만 나왔는지는 모르겠으나 실제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모든 시작이에요. 뿌리예요. 이 오세훈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이게 모든 지금 명태균 관련된 일이 뿌리예요? 이때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이준석 당대표 되고 그 다음에 윤석열 경선되고 본선되고 해가지고 지금 다 시작했잖아요. 처음에 김건희 여사가 김건희가 오세훈 여론조사 해달라고 명태균한테 의뢰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네. 예, 그랬잖아요. 김건희는 그때 김건희는 야인이었어요. 당에 있지도 않았어요. 그러네요. 근데 왜 김건희가 갑자기 오세훈 여론조사를 해달라고 그래? 이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소위 말하는 반윤핵관 전선의 원형이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에 오세훈, 그다음에 김종인, 이준석, 명태균, 김건희까지 네. 이 모양새가 그 다음에 윤석열 캠프까지 그대로 간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는 이제 그때는 윤핵관이라는 게 명확해지고 그래서 윤핵관과 이들이 합종연행을 느슨하게 연대를 하면서 이게 갔던 그 원형이 여기서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인 건 어쨌든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조금 자기가 모르는 것도 있고 억울한 부분도 있는데 상당 부분 여기에는 이런 것들이 지금 얽혀져 있다. 오세훈 선거 전략에 그러면 오세훈 시장도 잘 모르는 예를 들면 김종인 비대위원장 등의 여러 노력들이 혹은 명태균 씨가 포함된 여러 결과물들이 있었는데 그걸 오세훈 시장은 몰랐을 수는 있겠다. 뭐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게 명태균의 영향인지는 몰랐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단일화 전략이나 이런 거는 네. 사실상 캠프뿐만이 아니라 당 전체에서 했다라고 보는 게 맞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로 영향력이 있었을 거예요. 그 부분은 저도 그렇게 좀 추정이 되네요. 김주일 평론가님이 정확히 지적을 해주신 것 네. 같은데 그 오세훈과 관련된 여론조사가 네. 오세훈 캠프로 들어갔다라기보다는 당에 김종인 당시 비대위원장이었잖아요. 네. 그분에게 들어가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선거 전략을 짜는데 원래 이제 그런 걸 도움을 잘하시는 줬을 수도 분이니까. 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누구한테 줬는지는 명태균 씨가 제일 잘 알아요. 네. 그러니까 변호사가 접견을 해가지고 네. 누구한테 줬냐고 확실히 물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그런 제가 증언이 있었죠. 당시에- 김종인에게 들어갔다 이런 증언이 있었었죠. 네. 그런 얘기는 있었던 것 명확하게 같습니다. 좀 규정을 해줬으면 네. 좋겠고 제가 당시에 믿지 못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 국민의힘
비전 믿겠습니다. 전략실 부위원장 역할을 했거든요. 비전- 믿겠습니다. 전략실. 믿으실 네. 수 있어요? 믿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오세훈 시장 선거 전략을 이틀에 한 번씩 네. 비전 전략실 10명의 전략위원들과 같이 짰거든요. 아. 그래서 강철원 그 소장님이? 예. 아 그래요? 네. 그때 제가 방송 활동하면서 그럼 아시겠네 좀 이 상황을. 근데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여론조사를 가져와 가지고 네. 뭐 같이 논의해보고 전략 짜고 음. 그런 거는 그럼 없었거든요. 김종인 위원장이랑은 소통을 많이 했습니까? 그는 비전 전략 실장이 김종인 위원장하고 많이 했죠. 그 실에 계셨던 거고 우리 그렇죠, 소장님은. 그렇죠. 그때 실장이 김근식 교수예요. 네네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이틀에 한 번씩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그때도 뭐 이렇게 명태균 씨라든지 어떠한 여론조사를 갖고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럼 실장은 새벽마다 이렇게 전화를 드려요? 김종인 위원장한테? 시시때로 뭐 그냥 아. 계속 왜냐하면 김종인 위원장이 임명을 했으니까 아. 계속 소통을 하고 이제 만약 전략 명태균 보고서를 씨가 내는 아침마다 이렇게 전화할 정도면 굉장히 하여튼 거기도 가까운 사이겠네요. 김준일 대표님이 이렇게 되게 가까울 것 같다고 추정하면서 말씀하셨지만 구체적으로 명태균 씨와 김종인 위원장이 얼마나 가까웠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증언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네. 관계가 없거나 사기꾼이라고 해서 내가 멀리 내쳤어. 응. 그런 관계는 아니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이가 좋았다. 확실히 명태균 씨에게 많은 것을 의지하고 논의했다라고 네. 볼 수밖에 없는 증언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 네. 근데 오세훈 시장이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느냐라는 건 또 좀 두고 봐야 될 문제이긴 네, 한것 네. 같아요. 아니 왜냐면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어떠한 문제가 있을 거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캠프에서 공식적으로 여론조사를 의뢰를 안 했고 안 받았고 돈을 주고받은 게 없는데 그걸 오세훈 시장에게 엮어서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것은 그러니까 다른 차원의 다른 것들이 좀 더 나와야 될 것 같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화요일 날 방송 어제 방송이었군요. 노영희 변호사가 그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재보궐 이틀 전이었는지 그 언저리에 명태균, 강혜경, 김영선 그다음에 그 후원자 이 네 분이 이제 오세훈 시장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아, 네네. 캠프를 찾아와서 명태균 씨는 1층에 있고 나머지 셋이 올라가서 만났다. 이제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완전히 나는 이 사람들이 뭘 하는지를 몰랐다라고 하기엔 또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자꾸 오세훈 시장을 옹호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옹호하고 계시잖아요. 옹호하고 있어요? 예. 하세요 하는 길에 예. 선거 후보자가요. 네. 누군가 이제 와서 자꾸 면담하고 만나자 그러면 거절을 못 합니다. 아, 정신 없고. 근데 그거를 네. 다 기억을 하고 긴밀히 논의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그런 건 들고 그럴 수 있겠죠. 노영희 변호사나 김소연 변호사나 이분들 이러시면 안 돼요. 본인들 변호하면서 변호인들한테 취득한 여러 가지 정보를 갖고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는 게 과연 변호사 윤리에 맞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들 좀 자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뭐 의뢰인이 원했거나 아니면 허락을 했거나 뭐 이랬다면 또 얘기는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근데 그랬다라는 얘기도 없고 네. 어쨌든 그랬더라도 네. 변호인들이 자꾸 변호 과정 중에 알았던 정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본인 방송 활동에 활용하는 게 맞냐 이거죠. 이제 직업 윤리에 좀 안 맞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러니까 이건 근데 이제 평행 이론 같은 거예요. 평행 이론이요? 그러니까 평행? 그러니까 똑같아요. 지금 아까 윤석열 캠프랑 네. 지금 오세훈 캠프 얘기를 했는데 후보자 본인은 몰랐을 수도 있고 몰랐다고 주장을 하는데 네. 여론조사는 돌아가서 이렇게 보고가 됐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쪽에서는 김건희라는 존재가 있어서 공천을 줬고 여기에서는 후원회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돈을 줬고 그 후원회장의 사람들은 전부 다 오세훈의 산하기관에 들어가서 잘 나가고 있고 네. 그러니까 이게 모양이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는 거지. 여기서 네. 우리가 사실은 뭐 얘기한다고 해서 밝혀지는 건 아닌데 저는 몰랐을까 정말로 이거를 정말로 일도 몰랐을까 좀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 존재도 모르고 정말 아무것도 몰랐을까? 공천 주라고 해서 줬잖아요. 그래서 네. 회 주라고 해서 회 사줬잖아요. 그러니까 맛있는 거 방어회인지 뭐 대방어인지 모르겠는데 해도 사줬어요? 회 주라. 내가 회 주라 했는데 당에서 말이 많네. 그 회 주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속단하면 안 돼요. 근데 네. 저는 지금까지의 어떤 수사가 흘러왔거나 나온 정보들을 종합해 보면은 네. 오세훈 시장이 몰랐다라고 하는 건 못 믿겠다. 자기가 주도한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네. 몰랐다고 하는 거는 믿음이 안 갑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김건희 여사 윤석열 당시 후보랑 오세훈 후보랑은 좀 다르게 놓고 봐야 되는 게 명태균 씨가 김건희 윤석열하고는 직접 통화도 하고 문자도 주고 받은 게 밝혀졌잖아요. 네. 근데 지금 명태균 씨가
오세훈 후보라 아니면 그 부인과 여러 가지 문자 받고 통화하고 여러 가지 논의하고 그런 게 나오지 않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후원 회장이 돈 줬다라는 것만 갖고 오세훈 시장 당신 뭐 몰랐겠어 이렇게 추측하고 비판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 과하지 않느냐 네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제 이런 것과 무관하게 네. 저는 이제 그런 생각 가끔 하거든요. 예를 들어 어떤 내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권력을 가져서 뭔가를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상황이 됐어. 네. 어디 건물을 뭐 20층까지밖에 못 올리는데 내가 얘기하면 50층까지 올릴 수 있어. 막대한 이익이 생겨. 그럴 때 그 건설업자한테 내가 직접 돈 받고 오케이 50층까지 올려줄게 이렇게는 안 할 것 같거든요. 내가 만약에 권력을 가진 사람이면 3쿠션, 4쿠션 쳐가면서 나는 그럼 뭐 이거 결정만 하고 대신 이건 뭐 누가 어떤 회사 만들어서 거기서 뭐 채권 발행하고 또 그 채권 발행한 걸로 무슨 또 주식에서 가격 올리고 뭐 등등 하여튼 여러 방법으로 단계 이렇게 좀 돌려가면서 혹시 나중에 뭔가 문제가 생기더라도 나는 끊어낼 수 있는 그런 거 정도는 해놓고 뭘 하지 그냥 직접적으로 그래 건설업자한테 50억 받아 올려줘 이렇게는 안 할 것 같거든요. 정영진 앵커님 이게 어떠한 그런 뇌물이나 비리가 아니라 네. 여론조사 문제잖아요. 네. 캠프 내에서 돈이 그때는 많아요. 여론조사 비용 항목으로도 네. 선거 비용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고 신뢰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냥 여론조사 한두 개 맡기면 돼요. 네. 이거는 불법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아닌 것 같아서 내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명태균 씨를 오세훈 시장하고 직접 연결시키는 게 과연 맞느냐 네네. 그런 네.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그러니까 머리를 네. 쓴 게 3,300만 원을 5번에 나눠서 보낸 거예요. 제가 그래서 600만 원씩 머리를 썼는데 이 순간 2만 명이 돌파했습니다. 야. 아유 축하드립니다. 역시 옵션 장성철. 드립니다. 옵션 네. 여기 지금 댓글에 나온 것만 그대로 제가 얘기합니다. 네. 조선족, 잡상인. 지읒으로 시작하는 네네 지금 지음만 얘기하셔가지고 남매. 뭐 되게 많이 세 글자. 나왔는데, 예, 예. 장성철도 있죠. 장성철, 장성철 남매. 장성철 남매. 자, 그 오세훈 시장이 네. 그 얘기를 했대요. 그 명태균 씨랑 김건희 여사가 캠프에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고 2번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네. 보고 조선족 남매 같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아. 거예요. 조선족이었어. 네, 와. 그래가지고 상당히 명태균 씨랑 김영선 전 의원이 모욕감을 느꼈다. 그분들도 잠깐만 그분들이 모욕감 느낀 것도 문제기도 문제고 그런 표현 쓴 사람도 진짜 문제고. 나는 소문이 있어요. 네, 나는 소문. 또 문제입니다. 고소당하겠네. 자 그리고 제가 지금 흥미로웠던 대목 네. 이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원 있잖아요. 네. 여의도 연구원이 이제 그 명태균 씨 측에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거잖아요. 전 놀라워요. 이것도 재미있었는데 놀라워요. 한번 흐름을 보면 2021년 4월 서울시장 그다음에 부산시장 보궐선거 전후로 2건의 여론조사를 의뢰했는데 3천만 원이 넘는 연구 용역비를 지급했다. 이게 2021년 4월이고 네. 2022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상욱 여의도 연구원장이 미래한국연구소에 직접 전화를 걸어서 여론조사 결과를 독촉하는 그런 녹음 파일이 또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시점은 좀 다른데 2차례가 있는 거예요. 크게. 요거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강혜경 씨랑 직접 전화를 하는 거예요. 누가요? 지상욱 강혜경입니다. 아 그래요? 네. 여보세요? 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어, 어, 강혜경입니다. 잘 지내십니까? 다름 아니라 그 중국 거 조사가 덜 돼가지고요. 최종 보고서들 아침 돼야 전달 가능할 것 같은데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래? 응답률이 너무 안 나와요, 중국어. 그게 지금 안심번호를 안 해서 그러는 거죠? 네, 지금 유선으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답변이 너무 안 나오네요. 저 죄송합니다. 받았는데 네,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게 네네. 그 행안부 인구 비례 그 보정을 한 거예요? 네 보정한 자료입니다. 이게 너무 표집이 안 돼서 뒤에 이 코트를 확 풀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정은 다 이제 행안부 기준으로 보정을 가중치를 준 겁니다. 새끼들 죄송합니다. 아니야. 애써주셔서 고마워요. 참 고생시켰네. 아닙니다. 참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마지막에 훈훈할 수 있나요? 네, 네, 아유 네. 미안 아닙니다, 고생시켰네. 아닙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예, 지상욱 이거잖아요. 의원님은 진짜 예의 바르시다. 예. 네. 근데 재밌는 포인트 저 궁금한 게 이 앞에는 그냥 뭐 여의도 연구원에서 큰 덩어리로 정말 그냥 명태균 씨한테 부탁을 했다. 그리고 돈을 줬다. 그래. 근데 이제 여의도 연구원장이 서울시장하고 중구청장, 성북구청장 여기를 이제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중구청장이랑 성북구청장? 네. 왜?
그러니까 이제 추측하건대 네. 이제 그 중구청장 후보가 김길성 씨였는데 이제 지상욱 원장이 국회의원이었을 때 이분이 보좌관을 했다. 네. 그 정태근 전 의원 성북구청장 후보는 지상욱 원장과 대학 동문이다. 이제 이런 좀 추측성. 아니 여의도 연구원장이 네. 자기의 사람들 챙기는 여론조사를 하기 위해서 여의도 연구원 돈을 쓰고 그러니까 국민의힘 돈을 쓰고 여의도 연구원에 이런 걸 활용을 했다는 거예요? 돈은 안 줬어요. 썼어요. 돈은 안 줬어요 또. 아. 공짜로 해줬어요. 네. 아 그래요? 그럼 네. 돼? 저번에 했으니까 이번에 네. 공짜로 해줘. 저번에 크게 한번 갔으니까 이번엔 아. 약간 서비스로 해달라는 그러니까 이런 이거 느낌이에요.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네. 지금 그 용역을 맡긴 거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네. 아까 우리 오세훈 했을 때 근데 갑자기 총리 및 장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한 여론조사 분석 용역 계약을 맺어요. 네. 아니, 총리 및 장관 후보자? 예, 그걸 왜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합니까? 이거를 왜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그리고 사전투표 관련 서울 부산 시민 인식조사 조사 분석 용역 계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뜬금없으니까 사실은 그 오세훈과 관련해서 13번 한 거를 일부는 후원자가 주고 일부는 여의도 연구원에서 준 거 아니냐. 제가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의 역할을 계속 얘기를 하는 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었고 비대위원장이 임명한 여의도 연구원장이잖아요. 명태균을 사실 얼마나 알았겠어요. 이 지상욱이 서울 중구에서만 있었고 이거는 아주 젠틀한 분이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돈을 이렇게 다른 걸로 명목으로 해서 사실상 좀 그렇게 보는데 집행할 수밖에 없었던 데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러니까 올해 그러니까 이 선거는 그 이후에 이제 지방선거 했을 때 그러니까 2022년이죠. 그러니까 네. 그때 갑자기 서울시장하고 중구청장하고 강북구청장은 정태근은 대학 네. 친구고 그리고 중구청장은 자기 보좌관 출신이고 네. 오세훈은 뭐 오세훈이고 뭐 이렇게 해서 이거 세 명을 맡겼다라는 거예요. 아. 돈 안 받고 공짜로. 아.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계속 미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공짜를 네, 시키면서 닭달까지 하니까. 아. 그러니까 뭐가 됐든 명태균하고의 이 관계는 부인할 수가 없고 이게 지금 이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대충 어떻게 이게 지금까지 왔는지. 네네네. 대신 이제 일 시켜놓고 다른 걸로 또 돈 주고 뭐 이렇게 했네. 뭐 그렇다고 봐요. 선후 관계가 네. 어느 게 맞는지 네. 모르겠으나 네. 뭐 그런 식으로 했다고 아 봐야죠. 성북구청장님. 네. 그러니까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김종인 위원장한테 막 여러 가지 이렇게 막 논의하고 여론조사한 것도 주면서 네. 아니 저기 저 비대위원장님 저도 여론조사 이거 좀 네. 여연에서 좀 아. 공식적으로 좀 주시면 여러 가지 용역 주시면 네, 제가 또 열심히 또 네, 해보드리겠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지상 원장한테 얘기해 놓을게요. 다 된다고 봐요. 이렇게 된 것이 아닐까 아.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상당히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지상욱 공신력 원장. 있는 여론조사 기관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근데 굳이 창원에 있는 그런 PNR 그 여론조사를에게 네. 이렇게 용역을 맡긴다라는 게 저는 솔직히 이해가 되질 않아요. 아.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네. 지상욱 전 원장이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확인을 꼭 해야 될 게 이때만 했었느냐 아니면은 2022년 대선 지방선거 그리고 총선 때까지 네. 어떤 여론조사가 계속 되지 않았느냐 PNR하고 계약 상황이 어떠한 것이 있었는지 쭉 한번 봤으면 좋겠다. 어떻게 압수수색 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당 최고위원회에서 그냥 여연에다가 네, 물어보면 자 돼요. PNR 관련된 계약서 가져와봐 용역 계약서 가져와봐 네. 그럼 금방 파악이 되니까 이건 한번 궁금해요. 뭔 일이 있었는지. 지금 한동훈 대표는 충분히 물어볼 만한 입장이긴 하겠네요. 그렇죠. 그죠? 여론조사 개선 그렇죠. TF도 있으니까 거기서 해도 되고 뭐 한다면 네. 할 수는 있겠죠.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명태균 씨는 오늘 뭐 구속적 보심도 있는 것 같고요. 네네. 자, 사도광산 얘기 짧게만 좀 하고 넘어갈까요? 네, 그러니까 네. 사도광산 추도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뒤통수 맞았다는 얘기를 지금 많이들 하고 있잖아요. 네. 일본의 유감 표명도 못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이어지니까 이제 외교부 당국자가 주한 일본 대사관에 접촉해서 추도식 관련 한일 협의 과정에서 보여준 태도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라고 입장을 밝혔어요. 네. 그런데 일본도 유감인가 봐요.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한 적이 없는데 한국이 교도통신의 오보를 보고 불참을 결정했다. 이러면서 일본은 우리한테 책임 전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배한 적이 없대요. 이 교도통신에 그렇게 나왔고 우리 언론은 다 그렇게 받아 썼는데 네. 일본에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한 적이 없다.
근데 이제 제가 이걸 왜 끝에 다루려고 했냐면 이 그 사진이 있어요. 네? 정부에서 공개한 사진이 있거든요. 우리가 참배한 별도의 추도식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한 사진이 어디에요 저기가? 약간 짜네요. 그 당시 사도강산 그 노동자들이 있었던 기숙사 터라고 하는데 되게 이제 작죠. 되게 약간 좀 초라한 네, 좀 느낌이,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어요. 있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단독으로 네, 별도로 그냥 우리끼리 추도식을 추도식을 했다. 하겠다. 네, 네. 아니 근데 그 오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오보라 치더라도 중요한 거는 그 강제 동원에 대한 그 명시적인 표기 이게 있어야 된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근데 그게 없는데. 아니 예. 그러니까 뭐 오보 여부는 나중에 밝혀진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때 오보라고 제대로 해가지고 제대로 하든지. 그 우리나라한테 이렇게 화내는 게 유감 표명하고 화내는 게 이건 뭐 적반하장이죠. 완전 저 방귀 똥. 아이, 점심 시간인데. 네, 알았어요. 네. 그런 놈이 그런 놈이라는 얘기고. 그 그냥- 일본에서 고소당해요. 자꾸 일본에. 그러면 예. 지금. 우리도 유감 표명 좀 할까요? 아니, 저는 뭐 다른 거보다 윤석열 정부한테 하고 싶은 얘기든 네. 그냥 하던 대로 친일해라. 뭐 괜히 하던 대로 안 하려고 하던 거 괜히 하려고 하니까 뭐 합도 안 맞고 뭔가 막 손발도 안 맞고 막 그런 거 같아요. 네. 친일 계속 잘했잖아요 지금까지. 왜 갑자기 오늘 이래? 그런 말 할 때 정색 좀 하지 마세요, 진짜. 고소권이 한 6건 있는 것 그 같아. 친일이라는 게 이게 일본과 관계 개선을 잘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아니 역사 뭐 이런 거 다 양보하고 네. 뭐 독도 문제도 아니 뭐 군 정신 교재에서 독도만 13개 지웠어요 다 지도에서 뭐 이런 거 계속 했잖아요. 우리 일본께서 불편해 하실까봐 네. 독도 훈련도 안 하고 막 뒤늦게 하고 갑자기 불편해요. 원래 문제적이니까 하던 대로 친일하세요 그냥. 예. 아니, 계속 출연하셔야죠. 요즘 왜 자꾸 어디 들어가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 아니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아 그래요? 예. 추가 확인되면 말씀드릴게요. 이쿠이나 아키코는 나는 의원 취임 후 야스쿠니에 참배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전에는 했네. 취임 전에 신사 참배했는지는 했네. 별도의 언급이 없었다. 했네 뭘. 아, 그러니까 취임 후에 안 했다는 얘기는 취임 전에 했다는 얘기랑 또 뭐 우리는 같은 이해를 얘기잖아요. 하게 되는데 뭐 그건 네.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만 의원 자격으로 간 적은 없다. 네. 네. 대통령께서 바뀐 전화기를 갖고 일본 총리에게 전화를 해서 네. 경로를 해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격려 아니고 경로. 경로. 새로운 번호로. 근데 새로운 번호를 안 받으면 어떻게? 경로. 저장 안 된 번호라. 자, 하여튼 사도강산 양쪽이 모두 유감 표명했다는 뉴스까지 오늘 전해드렸고요. 역시 장성철, 김준일 두 분은 늘 네, 명불허전입니다. 예, 정말 믿고 봅니다. 네. 저희가 고소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고 있잖아요, 진짜. 변호사비 대주는 거지? 저희들 변호사비 대납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들 출연료의 위험 수당을 조금 아, 생각해서 좀 해주세요. 수당. 네. 전방에서는 빵도 하나씩 더 준대더라. 위험 수당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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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